EFT 먼저 개요, 권한, 수입, 지출, 세외 순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교육금고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교육금고보다는 조금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EFT는 K-에듀파인과 금융결제원과 그리고 은행 간의 연계를 통해 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 전자 금융 시스템입니다. EFT도 신청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용 신청서 작성해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교육금고는 에듀파인의 신청서가 지원 서비스에 있었지만 이 EFT는 각각의 금융기관의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신청하는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은행에 문의를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은 학교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을 금융결제원에 팩스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결제원은 팩스로 받은 그 정보를 자기들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금결원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입력한 정보를 K-에듀파인 총괄센터가 있는데 그 총괄센터로 전송을 하고 이 K-에듀파인은 금결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학교에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정보가 바로 이용기간 정보, 이용기간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정보가 등록되면 학교는 다음 날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메뉴에서 이용기간 정보를 확인하는지는 뒤에서 사전 작업에서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EFT는 신청해서 사용까지 한 5일에서 7일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이교육금고는 신청하면 한 이틀 정도면 다음 날 정도면 완료가 되는데 EFT는 이교육금고보다 신청해서 사용까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특히나 은행이 신청서를 금결원으로 팩스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팩스라는 수단이 사람이 꼭 직접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종종 팩스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막 보름이 넘도록 이용기간 정보가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종종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은행에 팩스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 가능 기간, 금융기관은 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18개의 금융기관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 EFT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출금 계좌는 이용기간 코드 확인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확인 처리가 된 계좌만 출금하실 수 있고요. 전송에 쓰는 수입은 그 이용기간 정보, 이용기간 코드별로 하루에 한 번만 전송이 가능하고 지출이나 발전기금 세액은 제한 없이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 요청 시간은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별로 다르고요. 지출, 발전기금 세외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 EFT의 운영 시간은 에듀파인에서 개시하고 마감을 하는데요. 급여일 같을 때는 저희가 연장을 해서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연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시간, 전송할 수 있는 시간도 EFT와 이교육금고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EFT 업무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EFT 전송을 하면 수령인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전송한 자료는 에듀파인 총괄센터를 거쳐서 금결원으로 연계가 되고 금결원에서 다시 금융기관으로 연계가 돼서 처리되는데요. 지금 처리 결과 확인 쪽에 보시면 입금 후 출금 처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서 이교육금고는 출금 후 입금된다고 했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반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학교 통장에서 출금된 돈이 거래처 통장에 입금된다고 그동안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아닙니다. 먼저 거래처 통장에 입금을 하고 이게 입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학교 통장에서 출금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셨던 것뿐이죠. 이 처리 방식이 이교육금고와 EFT가 다른데 정상 처리됐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차이가 큽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EFT 특징. EFT는 기간거래처 관리에 계좌 검증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 얘기는 기간거래처 관리에서 계좌별로 건건히 검증 완료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 완료된 기간거래처 관리에 검증 완료된 계좌만 이체가 가능하죠. 근데 이교육금고는 앞에서 기간거래처 관리에서는 계좌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원인행위나 지출결의와 같은 단계에서 검증을 하면 이체 가능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상계좌 EFT도 이체 가능한데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 가상계좌는 이교육금고로만 정상 처리되고 EFT로는 전송을 해도 오류가 발생하니까 EFT로는 처음부터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교육금고랑 다르게 또 동일 입출금 계좌랑 동일 입출금 계좌 이체랑 예약 이체를 EFT는 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 EFT는 그 에듀파인에서 출금 계좌 잔액 조회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어떻게 잔액 조회 하는지도 뒤에 준비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FT 지급 업무별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EFT도 마찬가지로 EFT 내에서 업무별로 다른 지점이 있어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출은 발전기금이랑 동일합니다. 세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먼저 살펴보면 지급 방법이 차이가 있죠. 세외는 이체 EFT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교육금고처럼 전송 전에 정보 수정이라는 기능 통해서 지급 방법 가능한데요. 세외는 마찬가지로 정보 수정은 아니고 반환 명령 등록하실 때 지급 구분을 변경하고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EFT에서 이교육금고로 변경은 모든 업무에서 다 하실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지급 방법으로 결의를 결제 취소하지 않고 하시겠다라고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과 발전기금은 정보 수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세외는 반환 명령 등록하실 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송 후 오류가 발생을 해서 오류 정정할 때 모든 업무에서 EFT 또는 은행으로 지급 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에 이교육금고는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미 학교 통장에서 출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교육금고 지급 방법으로만 오류 정정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다른 걸로 변경이 되면 이중이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FT는 은행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교육금고는 출금 후 입금되는 방식이니까 오류가 발생해도 학교 통장이 출금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EFT는 출금 방식이 거래처 통장에 입금을 먼저 하면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학교 통장에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교 통장이 미출금 상태라서 은행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입금이랑 출금 처리가 다 되고 결과가 에듀파인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때는 통장에서 출금이 완료됐는데 오류인 거죠. 그래서 오류 정정하실 때는 반드시 학교 통장의 출금 여부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 출금 결과에 따라서 오류 정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EFT는 미출금인 오류와 그다음에 출금이 완료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의 출금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 정정해 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류 정정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류 정정 요청하면 출납원 확인 처리 필요한데요. 지출 발전기금 세외에서 다 출납원이 확인 처리를 하고 잔액조회 기능도 각각의 회계 내에서 제공하니까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도별 계좌 검증 설정은 이교육금고뿐만 아니라 EFT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화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FT 권한인데요. EFT 권한도 이교육 근거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기관관리자 재정이 부여하고요. 부여 메뉴라든가 수행 업무라든가 특징은 이교육 근거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FT 수입 사전 작업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FT 수입 관리에서 EFT로 과온합 반환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은요. 이교육 근거랑 다르게 두 가지 메뉴에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은행에 신청한 정보가 에듀파인의 이용기관 정보라는 걸로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보를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바로 수익관리 안에 있는 이용기관 정보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지출관리에도 동일한 메뉴가 함께 있으니까요. 어떠한 메뉴에서 이 처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은행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근결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의 이용기간 목록에 행이 추가되고 이용기간 번호, 이용기간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이용기간 번호와 그 다음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근거계좌 정보에서 회계구분을 선택하고 확인이라는 처리를 하게 되면 계좌 확인이 완료돼서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에서 과온합 반환용이기 때문에 계좌 구분은 수납이 아니라 지급으로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계좌 구분이 지급일 때는 출납원 비밀번호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출납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기존 비밀번호는 입력 안 하시고요.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에만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종종 가다가 이 출납원 비밀번호를 이렇게 잊어버리는 학교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초기화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재설정을 학교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요. 저 버튼 자체가 회계간직 사용자 관리에 등록된 출납원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초기화 후에 출납원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입의 사전 작업 첫 번째로 이용기간 정보관리에서 등록된 이용기간 번호를 확인하고 계좌 구분을 확인한 다음에 회계 구분을 선택해서 확인 처리를 완료를 해 놓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전 작업 학교 계좌 관리입니다. 이교육 근거도 학교 계좌 관리에서 반환 계좌 이체 방법 설정하셨죠. EFT로 하시려면 EFT를 선택하셔야 되니까 EFT 선택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물쇠는 이교육 근거를 선택했을 때만 활성화되니까 EFT는 비밀번호 설정 없이 바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입에서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EFT로 과온합 반환 이체 처리를 하실 수 있고 이 방법은 이교육 근거로 반환 처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합 메뉴에서 취합하고 이체 메뉴에서 전송하고 결과 메뉴에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먼저 취합 메뉴입니다. 지금 징수 정보가 확인이 되고 취합 상태로 보이고요. 앞에 학교 계좌 관리에서 반환 계좌 이체 방법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설정된 계좌와 반환 방법이 EFT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취합 대상 자료를 선택을 하고 이체 요청 일자를 확인하고 이체 취합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EFT는 뭐 예약 이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체 요청 일자가 고정,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취합 대상은 출금 동의, 출금 동의를 완료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취합 대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합이 완료되면 취합 상태로 보이고요. 전송 전까지 필요하시다면 취합 취소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취합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체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동일하게 계좌 검증을 먼저 수행해야 되죠. 계좌 검증은 수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처럼
완료가 되어야지만 전송이 가능하고 한 명의 대상자라도 오류가 있으면 전송 처리를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출금동이 이제 사용자면 취합 대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정한 대상자를 빼고 싶다.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출금동이 사용자고 반환 대상자인데 이 중에 한 명은 EFT나 전자적으로 반환이 아니라 뭐 직접 반환할 예정이라든가 하면 취합 대상인데 그것을 빼고 할 수 없어서요. 그럴 때는 그 대상자를 먼저 직접 반환 처리를 해서 완료를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취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합하고 계좌 검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통장 기재 문구를 적용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전송합니다. 전송은 전자자금이체 수입 담당 권한을 부여받은 선생님만 하실 수 있고 동일하게 통장 기재 문구를 먼저 적용하고 계좌 검증을 수행하면 아까 문구 초기화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송한 자료는 다음 결과 이제 메뉴에서 자료가 조회되겠죠. 지금 EFT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앞에 반환 방법 2라는 알파벳이 확인이 되고 지금 이체 중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체 중인데 혹시라도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콜센터로 접수하시거나 지원 서비스에 요청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이 이것을 학교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이체 중인 것을 취소하고 싶다. 매뉴얼 지원 서비스에서 받아보시고 직접 취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이체 중 자료는 하루를 기다려야 되죠. 이 교육 금고는 전송하고 나서 대부분 한 30분 이내로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EFT 같은 경우는 D+1 영업일, 은행 영업일 하루 다음 날 결과가 에듀파인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체 중 자료가 다음 날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완료된 자료는 이체 결과 조회 버튼을 통해서 모든 대상자가 완료되었는지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을 해서 미완료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도 조회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2개의 결과를 확인하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징수 정보별로도 자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력이나 엑셀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에서 EFT로 가온합 반환 처리를 진행해 봤습니다. EFT 가온합 반환은 워낙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계시는 학교는 아마 잘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은 지출에서 EFT로 지급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의 사전 작업 첫 번째는요. 수익과 마찬가지로 이용기간 정보관리에서 이용기간 번호에 대한 확인 처리하셔야 됩니다. 지출에도 동일한 이용기간 정보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은행에 신청한 정보는 이용기간 번호로 추가가 되고요. 계좌 선택하시고 금고계좌 정보에서 동일하게 계좌 구분 지급 확인하시고 학교에게 계좌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실 건데요. 반드시 지급 계좌일 때는 출납원 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저장한 다음에 확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용기간 번호는 계좌별로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EFT로 지출 처리할 추가 계좌가 생겼다. 그러면 은행에 다시 한번 이용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 추가적으로 신청한 정보가 다시 한번 이용기간 정보관리에 추가가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확인 처리 이후에만 해당 계좌에서 EFT로 지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출해서 이용기간 정보관리 확인 처리하신 이후에는 두 번째 사전 작업으로 기간거래처 관리에서 계좌 검증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특징에서 EFT는 기간거래처 관리에 검증 완료가 되어 있는 계좌로만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기간거래처 관리에서 계좌를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팝업 안에서
지금 미검증 상태인 계좌는 EFT 지출 처리 못 하시니까 검증 버튼을 누르고 정상 처리되면 검증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 완료가 된 계좌로만 EFT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EFT도 가상계좌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FT는 기관거래처 관리에 검증 완료가 되어 있어야지 이체 처리가 가능한데, 그럼 가상계좌는 어떻게 검증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계좌정보 등록 팝업에 보시면 가상계좌 여부라는 항목 보이시죠? 여기가 기본값이 아니오입니다. 가상계좌일 때는 EFT로 가상계좌 지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가상계좌는 이 아니오였던 값을 예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는 항목이요. 아니오일 때는 항목이 안 보이다가 예를 선택하면 금액 입력하는 이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가상계좌에 부여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기관은 그 입금해야 되는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을 받기를 위해서 금액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금액을 입력하고 검증을 해야지만 정상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잘못된 금액을 입력하고 검증하면 금액 오류라든가 총금액 상위 오류라든가 이런 금액에 관련된 오류가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가상계좌인데 가상계좌인지 모르시고 또는 가상계좌 여부라는 게 있는 게 모르시고요. 이 금액 입력 안 하고 그냥 검증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오류값에 검증했을 때 오류값에 어떤 금액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가상계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상계좌 발급 기간에서요. 금액을 검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예 금액을 체크하지 않는 가상계좌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금액은 분명히 입력하고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금액에 맞지 않더라도 검증 완료가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거래처 관리에서 EFT로 가상계좌 지출을 하기 위해서 가상계좌 여부의 예로 선택을 하고 금액을 입력해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출해서 EFT로 지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EFT 지출 처리 어떻게 하는지 원인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 기본 정보를 저장하고 작성한 이후에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해서 지급 방법을 EFT로 선택을 하고 계좌 검증 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도교육청에서 원인행위 단계를 계좌 검증 필수로 설정을 하면 EFT인 경우에도 계좌 검증 대상이니까 반드시 검증을 완료해야 결제 요청이 가능하죠. 계좌 검증은 이교육공고에서 본 동일한 방법으로 팝업 안에서 계좌 검증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100건까지는 실시간으로 검증이 돼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량 검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증 요청해 놓으시고 잠깐 다른 업무 보신 다음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가 오류이면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재검증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원인행위 검증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급 방법이 EFT일 때도 마찬가지로 원인행위가 계좌 검증 필수 단계이면 앞에서 이교육공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알림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급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제 요청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알림이 나오는 학교는 반드시 원인행위 단계부터 지급 방법을 선택하고 원인행위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행위 작성이 완료되면 지출 결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을 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처럼 수령인 정보 탭에서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 선택을 하시고 지출 결의 단계에서 계좌 검증이라는 버튼은 이교육공고 지급 방법일 때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 아니고요.
그냥 이체, 그냥 카드, 뭐 이교육금고 계좌이체 카드 이런 식으로 모든 계좌로 진행되는 지급 방법은 다 계좌 검증 버튼을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곳곳의 단계에서 검증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 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 받으시면 이제 출납원이 전송을 하실 수 있게 지급 명령에서 보이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지출 결의에서 주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FT는 아까 기간거래처 관리에 검증 완료가 안 돼 있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어느 단계에서 체크하냐? 이 지출 결의 단계에서 체크를 합니다. 지출 결의에서 결제 요청할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명 조회하지 않은 계좌번호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게 바로 기간거래처 관리에 계좌 검증이 안 된 계좌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이 지출 결의에서 또는 원인행위에서 이 밖에 있는 계좌 검증 버튼으로 완료를 한다라고 해도요. 기간거래처 관리의 검증 여부를 결제 요청할 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 검증 버튼으로 하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기간거래처 관리에 검증 완료가 되어 있어야지만 지출 결의를 EFT 지급 방법으로 결제 요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출 결의가 완료가 되면 EFT라는 지급 방법에서 대상 자료를 선택하고 이교육금고로 아니 EFT로 이용기관 정보관리에서 확인 처리된 출금 계좌를 선택하시고 지급 명령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급 명령 등록한 자료는 이제 EFT 이체의 처리 대상으로 조회가 되고 이 자료를 출납원만이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하는 방법은요. 전송 버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열리는데요. 팝업 안에서 계좌번호 선택하시고 통장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2번 입력하시고 그리고 그 이용기간 정보관리에서 설정한 출납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팝업 안에 보시면 비밀번호 표시라는 체크값 보이시죠? 지금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도 암호화 처리되기 때문에 입력한 비밀번호가 올바른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 3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입력한 비밀번호가 올바른지 비밀번호를 볼 수 있게끔 표시하는 체크값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송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기 전에 입력을 잘 했는지 이 비밀번호 표시에 체크를 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보수정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파란색 정보수정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 EFT는 전송 전에 출금 계좌에 대한 잔액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그것을 EFT 이체 메뉴에서 하실 수 있고요. 학교에게는 현금 출납부 메뉴에서도 잔액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잔액 조회하는 방법은 뒤에 따로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FT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까지 잘 입력을 하고 확인 처리를 하면 처리 대상에 있던 자료는 바로 처리 결과로 넘어가게 되고요. EFT는 이교육금고보다 처리가 조금 더 빠릅니다. 한 수십 초에서 1분 이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송 중이라는 그런 상태값 없이 거의 바로 처리 완료된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FT로 전송한 자료가 처리 완료가 되면 이제 지급 명령 목록에서 전자지급이 Y로 바뀌니까요. 이체 확정하실 수 있고요. 이체 확정을 해서 확정 처리가 되면 더 이상은 이체 확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은 지출뿐만 아니라 발전기금 세외에서 EFT 이교육금고 즉 전자적으로 이체 처리에서 확정한 자료는 이체 확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FT도 지금 보신 것처럼 정상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오류 처리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FT 전송 후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정정이라는 값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오류 정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교육공고랑 동일한 방법으로 오류 정정을 하실 텐데요. 반드시 통장 출금 내역을 필히 확인하시고 오류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EFT는 미출금일 때도 있지만 출금 완료일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출금일 때다. 그러면 오류 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급 방법이 EFT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이런 은행 비전자 지급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FT는 입금 후 출금하는 처리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학교 통장이 미출금 상태이죠. 그러면 학교가 더 이상 EFT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은행이라는 계좌이체 같은 지급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오류 정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계좌이체로 오류 정정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EFT 이체라는 메뉴에서 이 자료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계좌이체 직접 비전자로 계좌이체 처리를 하시고 이체 확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EFT 계좌이체로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EFT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오류 정정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통장 출금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미출금일 때만 오류 정정하시고 출금 완료됐는데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에듀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지원 서비스의 묻고 답하기에 올려주시면 처리 완료로 상태 변경을 해드릴 겁니다. 출금이 완료됐는데 오류 정정해서 재전송하시면 이중 출금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꼭 통장의 출금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든 오류 정정에서 당연히 수령인 변경 불가하겠죠. 계좌번호를 변경할 때는 여기 그리고 EFT 같은 경우는 검증 완료된 계좌만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선택한 다른 계좌를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계좌 검증 완료되어 있죠. 이게 기관거래처 관리의 검증 완료 여부를 오류 정정할 때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좌 미검증이라고 표시가 되면 그 계좌 번호로는 오류 정정하실 수 없으니까 선택한 계좌가 검증 완료 상태인지 미검증 상태인지도 꼭 확인하고 오류 정정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류 정정 요청하면 오류 정정 중 상태가 되고요. 출납원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류 정정 목록에서 확인 처리를 해야지만 오류 정정이 완료가 되고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EFT에서 EFT로 그대로 EFT 지급 방법을 변경을 하면 이 자료는 EFT 이체 메뉴에 처리 대상으로 다시 줘야 될 테니까 재전송, 미출금이라서 오류 정정 하신 거니까 재전송 하시면 되고 그냥 계좌이체 등으로 오류 정정을 하게 되면 EFT 메뉴에서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니까 직접 이체 처리하신 다음에 이체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EFT 오류 정정하는 방법, 첫 번째 오류 정정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류는 발생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정에 오류 정정이 없는 오류가 있어요. EFT는. 자, 이럴 때는 오류 정정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처리가 안 되죠. 자, 아무래도 금결원과 은행과 에듀파인이 연계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연계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처리가 되고 결과가 에듀파인에 오는 과정에서 오류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조금은 기다려주세요. 한 3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여일에는 전송 건수가 많아서 평소보다 전송해서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도 이렇게 진행 상태가 완료가 안 되고 정정에 오류 정정 값이 없다. 그러면 통장 출금 여부를 확인해서 콜센터로 전화해서 접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통장 출금 여부는 저희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거고 학교만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학교가 확인해 준 통장 출금 여부에 따라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학교가 미출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전송할 수 있게 전송 대상으로 바꿔드릴 거고요. 학교가 통장에서 출금이 됐다라고 하면 처리 완료로 바꿔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을 믿고 알려주신 정보에 따라서 저희는 처리를 하는 건데
이걸 잘못 알려주시면 잘못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통장에서 정확하게 출금 여부를 확인해서 콜센터로 접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FT는 오류 정정 값이 있어서 학교에서 직접 오류 정정할 수 있는 케이스와 오류 정정이 없어서 학교가 하지 못해서 에듀파인의 접수 처리를 통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FT 지출은 잔액조회 기능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잔액조회 하는지 방법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EFT를 이체하는 메뉴에 잔액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발전기금에도 있고요. 세외에도 있습니다. 자, 잔액조회하는 방법은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안에서 저는 지금 교재 계좌가 하나지만 EFT를 신청한 계좌가 여러 개면 여러 개가 보일 수 있죠. 이 잔액조회를 할 수 있는 계좌의 조건은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전작업에서 이용기간 정보관리에서 계좌구분 지급분으로 확인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좌구분이 지급이고 학교 회계계좌로 확인 처리되면 여기에 계좌가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출해서 여러 개의 계좌로 EFT 출금 처리를 하고 있다면 그 계좌가 여기에 다 보이겠죠. 자, 그러면 잔액조회를 할 계좌를 선택을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실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2분 후에 이 잔액조회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이 2분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알림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메뉴 이동해서 다른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잔액 확인 일시랑 잔액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전송하기 전에 꼭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을 해서 잔액을 보지 않으셔도 에듀파인에서 잔액을 조회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니까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잔액 확인 일시는 가장 최근에 조회한 일시랑 금액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전에 해놨다. 그러면 이 팝업 안에서 지금 잔액이랑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잔액 확인할 땐 현 시점이랑 저 일시가 차이가 많이 나면 꼭 잔액 조회를 새로 해서 최종 잔액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발전기금에서도 세외에서도 잔액 조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게는 EFT 이체 메뉴 말고도요. 이렇게 현금 출납부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학교에게 현금 출납부에 보시면 상단에 잔액조회 버튼 동일하게 있죠.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요청도 하실 수 있고요. 미리 해놓은 거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서 잔액조회를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잔액조회까지 EFT에서 지출관리에서 EFT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전기금은 지출이랑 동일하니까요. 지출에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발전기금에서도 EFT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외현금 관리에서 어떻게 EFT로 반환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도 이용기간 번호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세외 관리에는 이용기간 정보관리라는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수입에 있는 메뉴, 지출에 있는 메뉴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외용으로 신청한 이용기간 번호가 추가가 되면 세외계좌 선택하시고 계좌 구분이 지급인지 보시고 회계 구분을 학교 세외계좌를 선택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반드시 세외 반환용이기 때문에 계좌 구분은 지급이어야 됩니다. 종조 가다가 세외가 수납하시는 회계잖아요. 물론 반환도 하는데 수납을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외에서 EFT로 반환하려고 은행에 신청할 때 계좌 구분을 수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수납용 계좌는 반환 처리가 불가합니다. 신청하실 때부터 계좌 구분은 지급으로 신청을 해야 올바르게 세외에서 반환 처리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회계 구분 안에 세외가 있으니까 세외를 선택을 해주시고 동일하게 출납원 비밀번호도 설정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외 사전작업 이용기간 정보관리가 완료가 되면 반환 처리가 가능한데요. 반환 결의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체 EFT라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지만 계좌 검증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세외는 EFT 지급 방법이 이체 EFT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좌 검증은 지출에서 본 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반환 결의가 계좌 검증 필수 단계로 설정이 되면 반환 결의에서 계좌 검증을 수행을 하고 또한 완료까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반환 결의 결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증 진행을 하시면 100건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실시간으로 검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결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결제받은 반환결의서는 EFT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 반환명령 등록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환명령 등록하면서 지급 부분 변경 가능한 기능이 있는데 EFT에서 이교육금고로 변경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환명령 등록이 되면 세외에서 EFT 전송하실 수 있게끔 EFT 전송의 처리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EFT 전송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외에도 출금계좌 잔액조회라는 버튼이 있으니까 앞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필요하시다면 미리 출금계좌 잔액조회 해보시고요. 그리고 EFT 전송, 이 대상 자료와 전송은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선생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담당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전송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송한 자료는 바로 전송 결과로 이동이 되게 되고요. 거의 한 1분 이내로 처리 완료된다라는 것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외에서 EFT로 반환 처리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EFT 반환이 완료가 되면 근거이체 확정을 하기 위해서 전자이체 완료 여부 Y값을 확인하시고 근거이체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되고 세외에서도 EFT 이교육근거로 완료된 자료는 근거 확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외에도 EFT로 전송한 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세외에서 오류 처리하는 방법 살펴볼 텐데요. 지출과 거의 동일합니다. 세외 전송하고 나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정정의 오류 정정 값이 보입니다. 정정을 클릭하고 팝업 안에서 계좌번호, 동일한 체주의 다른 계좌번호 또는 지급 구분인데요. 이 수령인 체주는 변경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진행을 했던 계좌가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체주의 다른 계좌 검증이 기간거래처 관리의 실명 확인, 검증이 완료된 계좌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급 구분은 EFT 오류 정정할 때는 이체 EFT뿐만 아니라 그냥 이체로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외는 오류 정정을 요청하시면 오류 정정 중이라는 상태가 따로 없이요. 오류 정정이 완료되니까요. EFT로 오류 정정하시면 재전송하시고 다른 지급 방법 그냥 이체로 오류 정정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EFT 전송 메뉴에선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이체 처리하신 이후에 반환 확정하시면 되는데요. 세외에서도 반드시 통장 출금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 정정을 해주셔야 되고 미출금인 경우에만 오류 정정하시고 출금 완료된 건은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완료 상태로 자료를 변경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세외 오류 처리까지 EFT도 죄송합니다. 지금 세외는 이교육금고랑 다르게 이 오류 정정을 요청하시면 오류 정정 목록에서 확인 처리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외에서 오류 정정을 EFT 오류 건에 대해서 오류 정정 요청하시면 오류 정정 목록에서 보이게 될 테니까요. 이 메뉴에서 확인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오류 정정이 완료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에서 오류 정정이 EFT로 완료되면 EFT로 다시 한번 전송하셔야 되고 EFT가 아닌 지급 방법으로 오류 정정을 하시면 직접 이체 처리를 하시고 확정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FT도 준비한 거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3시
30분 다 됐는데요. 3시 45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